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그야말로 전쟁의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전투는 문재인이가 시비를 걸어서 이 전투가 시작된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6.25 전쟁, 또 뭐 4.19, 5.16 그 앞에 있었던 어떠한 전쟁과는 전혀 다르고, 문재인은 국가를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려는 의도가 과거에는 의심 정도가 됐는데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 문재인은 간첩입니다. 제가 간첩이라고 지목을 하고 계속 제가 말을 했는데도 반론을 못 하잖아요. 뭐 저한테 와서 따진다든지, 그러면 TV 토론하자든지 제가 그렇게 제안을 해도 아무 말도 못 해요. 지금 왜 나왔다 그러면 간첩이란 것이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니까. 그래서 그 신영복 간첩을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 말부터 시작해서 서독의 간첩 윤희상에게 거기다가 꽃을 갖다 바치고, 6.25의 3대 전범 김원봉에게 국군 창설 유공자라고 떠들어대고, 마지막 확실하게 쐐기타를 친 것이 조국입니다. 조국 논문 지금 여기 있는데 어디 갔나? 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일개 내각을 임명했다고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70년 동안 진행하고 계획했던 것을 마무리 작업을 완성하려고 했던 것이 조국의 사태거든요. 이게 조국의 석사학위 논문이죠. 소비에트 사회주의 법 형법 이론의 형성과 전개에 관한 연구입니다. 연구. 내가 이 내용을 자세히 내가 밤을 새면서 다 읽어봤는데, 정말 내가 이런 인간이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뭐냐, 공산주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예요. 실현하겠다. 이거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도서실을 뒤져 가지고 이제 찾아냈습니다. 찾아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 이거는 완전히 이 여적죄를 넘어서 이적죄를 넘어서 국가시설 파괴죄를 넘어서 하여튼 모든 제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뭐 조국 하나 아웃시켰다고 이제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대통령 현행범인 문재인을 체포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윤석열이가 힘이 딸리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가 25일 초유의 최고의 국민대회를 준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교회적인 면에도 있고, 또 어제 또 동성애자를 불러가지고 최초로 문재인이가 또 발광을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 위기가 올 때는 항상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이 조직하고 만들어준 군인들이죠. 군인들이 나서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는 5.16 때처럼 총을 들고 나설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은 결국은 군인들입니다. 우리들은 뭐 밑바닥에서 이렇게 예비 동작을 해드릴 뿐이고, 결과적으로 이걸 끝장낼 분들은 결국 군인들인데, 방법은 뭐 총으로는 못하죠 지금은. 그러나 그들이 일생 동안 갈고 닦고 투자하고 생명을 바쳐 지켰던 이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보고는 군인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대수장이죠. 대수장. 예, 그러면 대수장은 조직이 전 장성들로 조직된 거죠. 예, 우선 제가 잠깐 네, 말씀드리면 한마디만 제가 말씀드리고, 사실 조금 늦었어요. 사실 이 대수장이 한 10년 전에 이렇게 나왔으면 문재인 이름이 나오지도 못했을 텐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지금 총 회원이 얼마나 조직돼 있습니까? 예, 저 대수장 간략히 소개를 드린다면,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저희가 금년 1월 30일 날 415명 예비역 장성을 주축으로 네. 이제 구성이 됐고 출범을 했는데, 네. 현재는 900명 가까운 예비역 장성들이 이제 회원이 됐고, 네. 민간 우리
명예 회원들도 600명을 좀 넘어선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 회원 1,500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와. 우리 오늘 회원님들 그리고 시청자분들 이렇게 장군의 소리를 애청해 주시는데 네. 이 방송은 지금 너아라 TV와 함께 공동으로 지금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10월 25일 아주 정말 대결전을 앞두고 네. 저희 대수장의 네. 사무총장님 조영호 네. 장군과 진행하는 저 김영철 네.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인사부터 한번 하시죠. 장군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나서 주셔서 우리 장군님 감사합니다. 또 국민들에게 먼저 인사 한번 하시죠. 예. 정말 그동안 그 전광훈 목사님과 함께 청와대 앞에 이 노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 있는 많은 애국 시민과 성도들과 같이 하면서 정말 이제 그동안에 저희들이 대수장을 창설하고도 어떻게 문재인 정권을 아웃시킬 수 있나 하는 그 방법론이 없어서 네. 정말 고민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행히 네. 전광훈 목사님께 나서 주시고 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네. 조국이 저렇게 등장해서 모든 국민을 깨우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정말 살려야 됩니다. 네. 무조건 울부짖고 이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정말 불찰주야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보셨지 않습니까? 평양 가서 우리 축구팀이 무슨 그런 망신을 당하고 왔습니다. 이것은 네. 정말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라 생각합니다. 네. KBS에서는 즉시 이것을 국민에게 방송으로 알려줘야 됩니다. 17억을 주고 방송하는 것은 KBS 사장 이건 정말 고발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기회가 올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잘 이용해야만이 승리하는 민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요 그 좌파 주사파 애들한테 그 세뇌가 돼가지고 국가적인 위기가 이렇게 나타났을 때 군인들이 예비역 내지는 현역 군인들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동안에 세뇌를 시켜놨는지 군인들은 절대로 이제는 나서면 안 된다 이렇게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요 국가 위기가 사태에 나타나면 결국은 군인들이 딱 나와서 또 현역에서 아니면 또 그 대통령까지도 국가를 이제 바로 잡아 이제 오는데 지금 그 아이비리그 그 논문들을 지금 쏟아지는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군인들이 나서서 질서를 바로 잡는 거하고서 이게 항상 충돌해 왔단 말이에요. 특별히 박정희 대통령. 그런데 이제는 그 전 세계 학계들이 거의 정론으로 선택하는 게 뭐냐? 저는 그때 3,000불로 제가 생각하고 늘 제가 설교할 때도 말하고 했는데 3,000불 이하는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해봤자 안 된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7,000불로 올라갔거든요. 이제 논문들이 7,000불 이하의 국민소득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민주주의가 불가능하다. 이거는 강력한 어떤 조직력의 리더십이 이끌지 아니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12,000불로 올라갔더라고요. 12,000불의 사회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민주주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얘기인데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우리 두 장군님이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나서면 국민들이요 아니 무슨 또 군인들이 또 떠들어 이런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이게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학계 내지는 정치계 내지는 이 모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렇다고 뭐 대통령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니더라도 반드시 이번에는 군인들이 앞장서야 됩니다. 앞장서서 일단 국가 질서를 잡아놓은 뒤에 그 다음엔 뭐 누가 대통령 하든지 말든지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대수장은요 역사적으로 큰 기여를 나는 한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사실 대한민국서 예비역 장성단이 이렇게 네. 결성된 결정적인 계기가 작년 12월 7일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결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수 전 사령관이 절대로 뭐 검찰 조사가 힘들고 네. 어려워서 자살한 것이 아니고요. 그렇죠. 자살이라는 말은 저는 절대로 안 씁니다. 온 몸을 던져서 부국에 순국을 하신 네, 거죠. 네, 맞아요. 자결을 하셨고 네.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아주 그 악랄한 네. 그리고 무능, 네. 무책임을 정면으로 보여준 것이고 네. 국민들께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아. 저 이재수 먼저 갑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을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참. 그래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 예비역 장성단에 아주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지금 열심히 뛰고 있고 네. 또 우리 사무총장님 뵈니까 거의 매일 나와서 네. 연단에서 네. 집회를 이렇게 주관하시고 네, 그러는데 맞아요. 네. 총장님 예. 말씀 한번 하시죠. 예. 사실 그렇습니다. 네. 그 장군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뭔가 이게 모든 것을 바쳐가지고서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장군들을 조금 두려워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대통령 되자마자 네. 박찬주 대장을 그렇죠. 완전히 공간병 갑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대장이면 말입니다. 이 사람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수천 억 원을 써서 그 사람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지휘한 부대 이런 거에 큰 자산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큰 자산을 완전히 위대한 별을 문재인 대통령이 똥별로 만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 자산을 완전히 황금을 똥으로 만든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왜 그랬습니까? 장군들을 마음대로 똥별 만들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다행히 이번에 대수장에서 전현직 국방장관을 고발했지 않습니까? 야. 그것이 신문에 크게 보도되고 네. 또 여론화되다 보니까 네. 아마 현역들도 대부분 다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말 그 중에도 용기 있는 사람이 우리 해병대가 용감한 건 아시죠? 그렇죠. 네, 맞아요. 해병대 대단합니다. 해병대 사령관 귀신 잡는. 대단한 겁니다. 네. 이제 인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와 같은 생각을 모든 대한민국 장군들이 지금은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추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예, 공수처법을 보니까 네. 이 정부가 생각하는 군에 대한 그 두려움을 네.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요? 공수처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대상을 전현직 그러니까 즉 현역과 예비역 장군들을 다 포함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정신하고 안 맞거든요. 우리 군에는 군 검사가 있고 군 재판할 수 있는 군 판사가 다 있기 때문에 이야. 1, 2심은 당연히 군사 재판 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이거 참 그것을 이제 장관들을 올가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야. 이제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도 공수처법을 네.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과 함께 저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제가 보니까 홍콩에서 있었던 네. 중국의 그 범죄자 인도 조약 네. 그보다 더 나쁜 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막아야 되는데 네. 목사님께서도 거기 네. 좀 크게 힘을 실어주시고요. 네, 당연히였죠. 예, 한 가지 네. 저희 대수장 입장에서 네. 좀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네 말씀하세요. 지난 8월 15일 대회부터 네. 10월 3일, 10월 네. 9일 3개 아주 국민 예. 혁명이라고 혁명이죠. 말씀, 예. 10월 혁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 개 대회를 한번 전체적으로 네. 설명을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예. 몇 여러 가지 저 설명이 다 가능하지만은 우선 생각나는 대로 이거 말씀드리면 사실 이 자유 우파들은요 분열 때문에 망했어요. 항상 우리가 힘이 적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 저 문재인 대통령 선거하는 그 당일 날도 저거 42%밖에 안 됐거든요. 그 나머지 보수 우파가 하나로 돼서 단일 후보 나왔으면 절대 대통령 못 되죠. 김대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대중도 아니 저 김종필 세력 하나가 거기에 협조 안 됐으면 절대 불가능하지요. 노무현 마찬가지. 자 그런데 항상 이 보수 우파들은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우리끼리 싸워도 우리 분열을 해도 우리는 이긴다 이런 안일한 생각으로 사실 근대에 한 20년 동안 이렇게 오는 바람에 국가를 다 내어주는 이런 이제 판국이 됐는데 8월 15일 국민대회 그 다음에 이제 10월 3일 국민대회 10월 9일 국민대회를 통하여 하여튼 자유 우파 이 국민들은 최초로
자, 시민단체 1,460개 전체가 뭐 끝까지 저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하루 전에는 다 여기 다 들어왔고 뭐 일파만파 뭐 고교 연합 할 것 없이 다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기독교 단체 예를 들어서 뭐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뭐 국민들은 잘 들었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독교 단체 전체가 다 여기 다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불교입니다. 불교 대불총이 그 응천 스님을 중심하여 전체가 여기 다 들어왔고 대수천 천주교 3대 종단이 이번에 여기 다 함께 들어왔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안보 세력들 있잖아요. 예. 안보 세력들 뭐 전국 국동제를 비롯해서 뭐 또 밑에 예하 부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해병 전후에 뭐 공수특전단 뭐 해서 하여튼 전체가 다 들어왔고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정당입니다. 정당. 근데 보수 우파 정당들이 다 들어와서 이 3개 대회는 역대 있었던 어떠한 저 대회보다가 전체가 다 하나 되었다는 것이 이게 최고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실력을 이제 보이니까 그렇게 강렬하고 뭐 전체인 것처럼 떠들어댔던 촛불이 탄불 꺼졌어요. 네, 탄불을 제압했습니다. 제압했고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이제 저를 국민들이 제가 이제 종교인이고 목사다 보니까 저 사람은 개인적인 야망은 없는 사람이다. 특별히 뭐 정치할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를 의장으로 저한테 손에다가 전체 우파 국민들이 저한테다 손에다가 딱 이렇게 맡겨주셔서 제가 지금 밤잠을 못 자요. 이 책임감 때문에. 근데 목사님, 네. 그 부분에서 제가 좀 예, 말씀하시죠. 좀 어려운 질문 하나 아니 드리겠습니다. 물론이요. 뭐든지 말씀하시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문재인 하야보다는 이제 4월 15일을 자꾸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 목표가 불분명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자유우파들의 네. 굉장한 걱정이 있습니다. 네, 자유우파가 아니고 예. 딱 한 사람 이제 고교 연합 그 회장님이 어제 SNS 이제 돌려서 그런데 저는요 정말 자유우파에서 예하 밑에서 활동하는 단체장들이 뭐 SNS 올리는 것도 좋고 자기 견해 올리는 것도 좋은데 당사자인 나한테 전화해서 한번 물어보면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마련합니다. 네, 그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그 과정을 건너뛰고 바로 그냥 요즘 뭐 최첨단 제도 SNS에 있으니까 누구든지 말할 수 있다 해서 그냥 퍽퍽 올리니까 저는 이해합니다. 네, 이런 설명하는 또 시간이 또 필요하고 자 오늘 그 문제 제기한 분들이 정강훈 목사는 사실 이 패스트 법안하고 또 공수처 법안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 아니 관심 없는 놈이 매일같이 여기 집회하면서 연설하는 주제가 이제 조국은 해결됐으니 이 공수처법을 저지하자 맨날 하는데 그거 좀 방송 듣지도 않으시는지.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패스트 법안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국민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는데 일하는 그 단계가 다 달라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자, 맨 밑에서 있었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산 중턱에 있었잖아요. 그 모세는 또 제일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군대는 뭐 너무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사령관님 아니면 사단장님이 총작전 지휘를 하는데 소대장이 가만 보니까 아니 북한군 1개 소대가 왔다. 요거 내가 총 쏘면 저 소대 타정했다. 그래도 사격 명령하면 안 되잖아요. 예. 왜냐하면 사단장은 야 이 자식아 1개 소대 잡다가 큰 거 놓치면 안 큰 거 놓치면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제가 이쪽 분야에 이제 총사령관을 하다 보니까 저는 생각이 벌써 3발 4발 앞서가 있는데 패스트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내가 그 전략으로 제가 뭘 말하냐. 내년 총선을 내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왜? 니들 패스트 법안 통과해봤자 헌일이다. 헛방이다. 왜? 우리는 기독 자유당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 70만 표가 넘었어. 해봤자 니들 절대로 못 이겨.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설명을 하는데 밑에 분들이 이해력이 부족해서 정강훈 목사가 저거 정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그리고 앞뒤 맥락을 다 빼고 네 그것만 딱 맞아요 하니까 맞아요 이제 그렇다는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제가요 정치할 것 같으면 옛날에 했죠. 예. 그래서 목사님 네. 지금 사실 그 10월 3일, 네. 10월 9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제 아주 대성공을 네. 승리해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항상 가장 어려운 게 이제 구분응선을 넘어서 네. 목표를 탈취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공격 기세를 유지해야 되고 네. 또 전과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상황을 오도하면은 예. 이게 이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요것을 제가 내가 이걸 잘 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예. 이 군대도 그렇지만 총 지휘하는 지휘관은 오늘 일을 하면서도 생각은 벌써 한 달 후로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예. 벌써 이렇게 가 있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수일기를 해봅시다. 자, 문재인 끌어냈습니다. 문재인 나왔습니다. 근데 이낙연을 통하여 4월 15일까지 총선을 갈 수 없는 거죠. 예. 이낙연까지도 잘라내야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국가비상 이제 관리위원회가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서 총선을 해서 만약에 총선을 해가지고 져버리면요 문재인 나와도 소용없어요. 문재인 다 우리 그동안 일한 거 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버려요. 안 되죠. 예.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이번에 이 게임은 내년 저 문재인은 그 전에 이제 끌어내고 또 뭐 다 모든 것은 주사파 쳐내고 하되 마지막 결론은 뭐냐? 백두산의 태극기를 꽂을 수 있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서 3분의 1을 못하면 우리가 3분의 1을 해야 돼요. 3분의 1을 해야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고 우리 쪽으로 개헌을 할 수 있어요. 자유를 더 넣어가지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전략은 저로서는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최초로 공개 연설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전엔 또 저 황교안 대표님하고도 내 여러 번 만났고요.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하는데 다 합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냐? 이제 우리가 계속 문재인 끌어내고 주사파 척결하고 이거는 더 강도 높고 해야 되고 공수처 저거 막아내는 것도 해야 되고 패스트 법안 막아내는 것도 계속 해야 되지만 그것만 거기다 함몰하고 있다가 내년 4월 총선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펑 날아가 버리면 한 석이라도 져버리면 국가 해체되거든. 똑같이 해야 돼. 문재인 있고 없고 가네. 그래서 내년 4월에 총선에서 반드시 목숨 걸고 3분의 1을 해야 되는데 3분의 1 해야 되는 전략을 저는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만 생각하고 잠자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확인해 보니까 경북 대구 TK 있죠. 그건 100% 다 먹어요. 다시 말해서 김부겸도 안 돼. 그다음에 그 칠곡에서 그 홍 의원하고 그다음 민주당 2석 있어요. 경북 대구도. 예. 근데 여론조사도 해보고 또 해보니까 100% 우리가 다 이겨요. 그다음에 부울경 있죠. 부산, 울산, 경남은 확실히 이기는 것이 85% 이겨요. 어제 제가 또 거기 그쪽에 최고의 전문가하고 제가 점심을 먹었는데, 이야, 이 놀라운 사실이요. 부산 있죠. 부산시 있지 않습니까? 부산 광역시 예. 100% 다 이긴대요. 뒤집어졌군요, 완전히. 예, 그것도 뭐 아슬아슬한 게 아니라 완전히 부산이 이제 정신을 차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충청도, 강원도는요 반타작 합니다. 신경 안 써도 정운택이 맞습니다. 반타작 하는데 맞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이에요. 예. 수도권 125석 중에서 우리가 100석만 하면 제2 건국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사파에 전부 다 북한으로 다 보낼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하나님 다음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좁혀서 생각하면 뭐 장군님들 앞에 내가 이게 참 문자 쓰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이게 장군님들 전문 분야인데 제가 뭐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광범위하게 뭐 우리가 이기자 뭐하자 그 소용없어요. 딱 디테일하게 좁혀서 수도권 100석 하면 제2의 건국 이루어지고 주사파 다 척결하고 문재인 깜빵 보낼 수도 있고 탄핵할 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복귀시킬 수도 있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딱 좁혀서 보면 수도권 100석인데 그 가능하냐? 저는 자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 제가 말씀하시죠. 그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 국민들이 다 같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 지금 문재인을 아웃시키는데 우리가 구분응선까지 왔는데 여기서 그 기세가 조금도 약화되는 그 이슈가 나와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저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자는 그런 말씀. 저를 일부에서 우리 내부에서 총질하는 사람들이 자꾸 헛소리 하는데요.
아니 문재인 하야를 약화시킨다고 하는 놈이 여기 지금 아스팔트에 누워서 지금 어느 단체가 이런 일을 합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런데 날 보고 뭐 문재인 약화시킨다. 제발 그런 소리 좀 하지 마요. 나 섭섭해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예. 패스트 법안 저거 통과 저지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특공대를 조직했잖아요. 예. 조직해서 국회를 포위하려고. 여러분들 시민단체 다 합해도요. 나 혼자 하는 것만 못해요. 여러분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꾸 뒤에서 비난하지 마요. 우리는 비밀로 순국 결사단 지금요 예. 조직해가지고 예. 여차하면 국회를 물리적으로 들어가려고. 만약에 저 통과되면요. 아예 들어가서 몇 명, 뭐 100명 깜빡할 생각하고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절 보고 말이야 자꾸 뭐 헛방지르고 있다 뭐 왜 본질은 안 하고 딴 일 하냐 제발 그런 소리. 그리고 앞으로 뭔 말 하시고 싶으면 꼭 제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전화 한 통 한번 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네 확인한 뒤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확인차 예, 질문을 예, 예, 드리면 예. 지금 여기 청와대 앞에 철야 네. 농성이 지금 20일 이상 됐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20일 계속 계신 분도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하루도 안 이게 빠져서. 인간의 힘으로 될 것이냐 하는 의문이 들고요. 네. 또 하나는 그렇게 큰 3개 구국 대회, 국민 대회를 네. 아주 성공적으로 하셨는데 네. 네. 25일 좀 또 한번 1박 2일로 심야. 예, 심야 네. 철야 기도까지 계획하고 네. 계신데 네. 이번에 25일의 목표는 또 무엇인지 그런 것을 한번 우리 국민들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이제 저는 목사니까 더 크게 이제 영적인 관점에서 제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거는 이제 난 목사니까 그쪽으로 주파수를 맞춰서 하늘의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볼 수밖에 없죠. 근데 8월 15일 국민대회 할 때 제가 읽어냈어요. 총갈래가 지휘하면서 연단해서 그때 보셨잖아요. 앞에서 보시니까 첫째는 뭐냐, 인류사적인 면에서 독일이 했던 500년에 했던 종교개혁 있죠. 독일이 그때 종교개혁 안 했으면 인류는 자멸했죠. 큰 기여를 했는데 근데 그 효과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일이 했던 종교개혁을 이 우주적으로 새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한국을 주도로 하려고 하는구나. 이걸 제가 눈치를 챘고 그 다음에 이제 불란서 68혁명입니다. 사실 이 그 전 세계가 이게 더러워지고 뭐 저 빨갱이까지 마찬가지고 이게 불란서 68혁명의 주제가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거든요. 이걸 공산주의는 막아냈단 말이에요. 유럽이. 그러니까 이제 헤겔 철학 타락으로부터 시작돼서 앙겔스가 칼막스해서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공산주의가 천지가 됐죠. 네. 이게 유럽을 불태우러 막 내려왔잖아요. 이제 뭐 헝가리, 유고, 체코 막 내려오는데 선에 와서 딱 멈췄어. 그 이게 왜 멈추냐? 이걸 연구했던 최고의 전문가가 그람시라고 하는 저 안토니오 그람시, 이탈리아 그 빨갱이 예. 이놈이 깜빵에서 보니까 야, 왜 전 세계를 공산화시키는데 최고의 걸림돌이 뭐냐? 그러니까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서독 개신교의 복음의 벨트에 걸리면 공산주의는 힘을 못 쓴다. 예. 그리고 건전한 가정, 건전한 교회, 건전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 한편은 공산주의가 안 통한다는 걸 알고 그놈이 착안을 해가지고 불란서 68혁명의 교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박원순이가 그 동성애 바로 그렇게 하는 그거죠. 거군요. 바로 예. 그거죠. 예? 아주 나쁜. 예, 아주 나쁜 놈들. 그러니까 북한의 김정은도 동성애는 안 하거든요. 싫어하거든요. 오히려 동성애 다 죽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놈들이 일단은 공산주의를 만드는 데까지는 동성애를 이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같은 편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불란서 68혁명을 우리가 다시 엎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한국에서 하나님이 시작하는구나. 이걸 제가 영적으로 간파를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일단은 이제 국민들이요 다 우리 편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3개 대회를 통하여. 맞습니다. 예. 국민들이 이제 다 여론조사 쟤들 다 계속 조작하는데 이제 뭐 38% 9% 떨어졌다는데 그 거짓말이에요. 문재인요 10%도 아니에요. 10% 되지. 예. 국민들이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25일 날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다니시죠? 저는 안 다니는데. 저는 안 다녀요. 저는 장로입니다. 장로님은 금방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를 이제 구분할 때 A, B, C 그 아시죠?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이제 나누지 않습니다. 크리스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기점을 사실은 그 베들레헴 사건,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를 빌려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 기점을 베들레헴 사건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신학적으로 보면요. 오순절 사건이에요. 네. 오순절 날 120문도가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에 로마가 굴복한 거예요. 성령 사건이. 예, 성령 사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3개 대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3시부터 4시까지는 청년의 시간입니다. 청년들 보고 한번 놀아봐라. 내 시간 1시간 줄 테니 마음대로 놀아봐라. 맨날 청년들이 불만이 많아요. 목사님이 계속 막 주도하니까 우리한테는 막 연설 시간도 안 주고 맨날 그래요. 그래서 야 좋다. 서울대 영고대 다 나와라. 다 나와서 니들이 한번 판벌레를 한번 놀아봐라. 좋아 죽을라 그래 지금. 잘 놀 겁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성의 시간. 여성. 예. 네. 지금 여기 또 저기 김 김성은 교수님. 교수가 있잖아요. 네, 바로 요 한번 놀아보세요. 네. 네, 1시간 줄 테니까 한번 놀아봐요. 여성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4시부터 5시 여성의 시간. 그 다음에는 6시부터 5시부터 10시까지는 시민단체의 시간. 단체. 예, 그러니까 이제 시민단체 우리 장군님들 비롯해서 마음대로 한번 놀아보라는 거예요. 1시간 내줄 테니까 내놓고 그 다음에는 역시 이 운동은 두 축입니다. 하나는 뭐냐? 안보의 축. 제한군인을 비롯한 여기 지금 뭐 다 이 경우에 안보 세력이고 또 하나는 한국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두 세력이 결국은 나라를 바꾸고 있는데 그래서 6시부터 7시간까지는 한국 교회의 시간. 이렇게 하면 불만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7시부터 본대회 갑니다. 예. 7시, 8시, 9시 이게 본대회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그날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 가시는 분들도 수도권에선 직장 갔다가 와서 벌써 수도 없이 연락 와요. 네, 단체적으로 이번에 준비관 과정에서 내가 알아보니까 또 점진적으로 진화가 돼요. 먼저 번에 했던 그 9일날 대회 보다가 또 진화된 게 뭐냐면 이번에는 막 수도 없이 연락 오는데 교회적으로 다 조직해서 나오겠다. 그다음에 직장, 동창회 이제 단체별로 지금 다 나오려고 지금 소식이 들려오고 예, 월차 연차. 네, 그다음에 이제 기독교는 교단 있죠. 순복음 교단이 5,000개 교회거든요. 성도들 숫자는 157만입니다. 어제 그저께 총회장이 여기 오셔가지고 날려버렸어요. 우리 순복음 총회는 전체 참여한다. 예. 그다음에 또 어제는 또 그 대신 예. 대신 총회가 그 5대 교단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과거에 총회장 했죠. 그 총회장님 오셔가지고 대신 교단은 교단 차원으로 다 여기 참여한다. 그다음에 이제 한기총에 이제 87개의 교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입된 교단이. 그럼 뭐 제가 거기에 대표회장이니까 교단 차원으로 그날 다 나오고 철야기도회를 다 강화문에서 한다 하면 그 장로님 혹시 그 엑스플로 74 할 때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아 그렇죠. 그때에 우리가 참 기도의 한계 쌓여가지고 5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켜왔는데 그때 기도한 쌓았던 약발이 좀 떨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 전체 한국교회가 총동원을 이제 하게 되므로 영적인 것 더하기 육신적인 것 더하기 국가적인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해결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 두고하고 또 세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